조작된 DNA로 쫓겨난 아내 5년 후 새 쌍둥이와 재회의 눈물. 안녕하세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여자의 삶이 단 하루 만에 어떻게 무너질 수 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사랑, 믿음, 그리고 배신. 서울의 가장 추운 겨울날 한 여인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12월의 서울. 창밖으로 눈발이 거세게 휘날리던 그날, 서미인은 남편이 건넨 봉투를 받아 들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봉투 안에는 DNA 검사 결과지 한 장. 그리고 그 결과는 냉혹했습니다. 생물학적 친자 관계 없음. 누구의 아이냐? 남편 김재민의 목소리는 차갑기 그지없었습니다. 한때 그녀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한다고 속삭이던 그 입술에서 이제는 칼날 같은 말들만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재민아, 이건 잘못된 거야. 나는. 닥쳐. 내가 직접 확인했어. 내 아이가 아니라고. 미의 임신 7개월 차. 그녀의 배 속에선 새 생명이 자라고 있었지만 그 생명은 이미 의심이라는 낙인이 찍혀 있었습니다. 재민아, 제발 말 좀 들어봐. 이건 누군가의 조작이야. 나는 당신 외엔. 증거가 있는데 무슨 말이 더 필요해? 그의 눈빛엔 더 이상 사랑이 없었습니다. 대신 그 자리를 차지한 건 차가운 경멸과 분노뿐. 미인은 무릎이 꺾였습니다. 재민아, 짐 싸. 오늘 안으로 나가. 뭐라고? 이 집에서 나가라고. 그의 고함 소리가 넓은 거실을 가득 메웠습니다. 미인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4년의 결혼 생활. 그녀는 단 한 번도 그를 배신한 적이 없었습니다. 아침마다 따뜻한 밥을 차려주고 그가 힘들어할 땐 밤새 곁을 지켰던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녀는 배신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더 확인해봐요. 다른 병원에서. 됐어. 나는 이미 충분히 확인했어. 재민은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그가 방문을 닫는 순간 미의 세계도 함께 닫혔습니다. 그날 밤. 미인은 작은 캐리어 하나에 옷까지 몇 벌을 담았습니다. 손이 떨려 지퍼조차 제대로 잠그지 못했습니다. 이게 정말 현실일까? 그녀는 몇 번이고 자신에게 물었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거실에서 들려오는 재민의 발소리. 그는 전화 통화 중이었습니다. 네, 어머니. 그냥 집안 문제가 좀 생겨서요. 걱정 마세요. 차분한 목소리.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한 태도. 미의 가슴이 더 아팠습니다. 내가 지금 어떻게 된 거지? 대체 누가 이런 짓을 한 거야? DNA 검사 결과는 분명 조작이었습니다. 그녀는 확신했습니다. 재민 외에 다른 남자를 본 적조차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확신은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재민은 이미 그녀를 믿지 않았으니까요.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나가. 재민이 문을 활짝 열어 젖혔습니다. 밖에서 들이치는 한기가 미의 얼굴을 때렸습니다. 재민아, 나 지금 임신 중이야. 밖은 너무 추워. 그건 내 알바 아니야. 제발. 나가라고. 미인은 캐리어를 끌고 현관을 나섰습니다. 뒤에서 쿵 소리와 함께 문이 닫혔습니다. 잠금 장치가 걸리는 소리까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복도의 형광등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미인은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이게 꿈이었으면. 하지만 배 속에서 느껴지는 아이의 움직임은 너무나 생생한 현실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가는 동안 미인은 계속 생각했습니다. 대체 누가? 왜? 그녀의 머릿속에 한 사람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재민의 비서 한유진. 항상 재민 곁에 붙어 있던 그녀. 미희를 볼 때마다 묘한 미소를 짓던 그 여자. 설마 그녀가? 하지만 이제 그것조차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밤 11시 서울역 대합실. 미희는 플라스틱 의자에 몸을 기댄 채 앉아 있었습니다. 주변엔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 몇 명 더 있었습니다.
노숙자 막차를 놓친 사람들 갈 곳 없는 이들. 나도 이제 그들과 같은 신세구나. 미인은 손으로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소리 내어 울지 않았습니다. 이미 울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으니까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어머니의 전화. 하지만 미인은 받을 수 없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딸아, 남편한테 쫓겨나서 지금 여기 있어라고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새벽 2시여.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손님 괜찮으세요? 아, 네. 첫 차 기다리는 중이에요. 거짓말이었지만 그것밖에 할 수 있는 말이 없었습니다. 직원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다가 돌아갔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미인은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초췌한 얼굴, 충혈된 눈, 그리고 부푼 배. 나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하지? 친구들은 대부분 결혼 후 연락이 끊긴 상태였습니다. 부모님께 짐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남은 건 통장에 얼마 안 되는 돈뿐. 그때 미인은 결심했습니다. 서울을 떠나자. 여기선 살 수 없어. 어디론가 아무도 나를 모르는 곳으로. 그녀는 핸드폰을 꺼내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남해 섬 보건소 의사 모집. 그리고 한 게시글을 발견했습니다. 남해 구도 보건소 긴급 의사 채용. 작은 섬. 인구 200명. 외부와 단절된 곳. 여기다. 미인은 곧바로 지원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녀의 마음속엔 희미한 희망 하나가 싹트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지켜줄게. 어떤 일이 있어도. 사랑이 무너지는 순간 세상도 함께 무너집니다. 하지만 서미인은 몰랐습니다. 그 무너진 자리에서 새로운 삶이 시작될 거라는 것을. 그녀가 마주한 새로운 세계, 그리고 예상치 못한 운명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미인은 조작된 DNA 검사 결과로 남편에게 쫓겨났습니다. 임신 7개월의 몸으로. 서울역 대합실에서 밤을 보낸 그녀. 오늘은 그녀가 새로운 삶을 찾아 떠나는 여정을 함께 하겠습니다. 새벽 5시 서울역 대합실에서. 눈을 뜬 서미인은 온몸이 뻐근했습니다. 플라스틱 의자에서 잠든 탓에 목과 허리가 욱신거렸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배 속의 아이가 움직이는 게 느껴졌습니다. 미안해, 아가야. 엄마가 편한 잠자리를 못 만들어줘서. 화장실에 들어가 세면을 하는 동안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10년은 늙은 것 같았습니다. 핸드폰을 확인하니 부재중 전화 15통. 모두 어머니와 친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미인은 아직 전화를 받을 용기가 없었습니다. 대신 그녀가 한 일은 남해행 버스표를 예매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 통영 구도행 여객선. 편도. 돌아올 생각은 없었습니다. 오전 8시 미인은 작은 김밥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따뜻한 국물이 필요했습니다. 여기요, 떡국 하나요? 네, 잠시만요. 떡국이 나왔을 때 미인은 처음으로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어제 아침만 해도 그녀는 강남의 40평 아파트에서 아침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인 테이블에서 혼자 떡국을 먹고 있습니다. 손님 괜찮으세요? 주인 아주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네. 그냥 감기 기운이 좀 있어서요. 임신하셨네요. 몸조리 잘하셔야 해요. 감사합니다. 주인 아주머니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미의 마음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낯선 사람의 관심이 남편의 무관심보다 더 따뜻했습니다. 떡국을 다 먹고 나오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이번엔 재민이었습니다. 미인은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어디야? 여전히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밖에.
집에 두고 간 거 있으면 버릴 거니까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 재민아, 우리 다시 얘기 좀. 할 얘기 없어. 나 지금 바빠.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미인은 핸드폰을 쥔 채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정말 끝이구나. 그녀는 핸드폰을 가방에 넣고 버스터미널로 향했습니다. 오전 10시 통영행 고속버스. 미인은 창가 자리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버스가 출발하면서 서울의 풍경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높은 빌딩들, 복잡한 거리들, 그리고 그녀의 과거가 함께 멀어졌습니다. 옆자리에 할머니 한 분이 앉았습니다. 아이고, 아가씨 배가 많이 불렀네. 언제 나아요? 2달 후요. 고향 내려가는 거예요? 네. 거짓말이었지만 설명하기 복잡했습니다. 잘했어요. 아이는 공기 좋은 데서 낳아야지. 서울은 사람 살 데가 못 돼. 할머니의 말에 미인은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러게요. 서울은 정말 사람 살 데가 못 되네요. 버스가 경부고속도로를 달리는 동안 미인은 자신의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의대를 졸업하고 레지던트 과정을 밟다가 재민을 만났습니다. 당시 재민은 대형 병원에 떠오르는 정형외과 전문의였습니다. 잘생기고 능력 있고 다정했습니다. 당신과 함께라면 세상 어디든 갈 수 있을 것 같아. 재민이 프로포즈할 때 했던 말이었습니다. 얼마나 행복했던지 미인은 전문의 시험도 포기하고 결혼을 선택했습니다. 내가 바보였지. 자신의 꿈을 포기하고 남편을 위해 살았는데 결국 남은 건 배신과 추방뿐이었습니다. 오후 3시 통영 시외 버스터미널. 미인은 캐리어를 끌고 여객선 터미널로 향했습니다. 바다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겨울 바다는 회색빛이었고 바람은 날카로웠습니다. 그도행표 한 장이요. 편도요, 왕복이요? 편도요. 15,000원입니다. 표를 받아들고 대합실로 들어가는데 한 무리의 사람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섬으로 돌아가는 주민들이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내가 살아갈 곳이 저기구나. 배가 출항할 때까지 30분. 미인은 자판기 커피를 뽑아 홀짝였습니다. 임신 중이라 카페인을 피해야 했지만 지금은 그런 걸 신경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마지막으로 재민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나 이제 서울 떠나. 아이는 내가 키울게. 행복해. 전송. 그리고 미인은 재민의 연락처를 삭제했습니다. 사진도 카톡 대화도 모든 것을. 그도행 승선하시겠습니다. 안내 방송이 울렸습니다. 미인은 캐리어를 끌고 배에 올랐습니다. 배가 출항하면서 통영의 육지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갈매기들이 배를 따라왔고 파도 소리가 엔진 소리와 섞였습니다. 미인은 갑판에 서서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엄마가 지켜줄게. 그녀는 배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우리 잘 살아보자. 아빠 없어도 괜찮아. 엄마가 있잖아. 1시간 후 그도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섬. 언덕 위로 몇 채의 집들이 보였고 작은 포구에 어선 몇 척이 정박해 있었습니다. 여기가 내 새로운 시작이구나. 배가 부두에 닿았을 때 한 남자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서미 선생님 맞으시죠? 보건소장 박철수입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인상이 푸근했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죠? 배 안에서 멀미는 안 하셨어요? 괜찮았어요. 짐 제가 들어드릴게요. 차 이쪽입니다. 박 소장은 미의 캐리어를 들고 앞장섰습니다. 미는 그의 뒤를 따라 녹슨 트럭에 올라탔습니다. 숙소는 보건소 2층에 있어요. 좀 낡긴 한데 혼자 쓰시기엔 괜찮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근데 실례지만 출산 예정일이 언제세요? 2달 후요. 아, 그럼 출산은 통영병원에서 하셔야 할 것 같은데 괜찮으시겠어요?
네, 괜찮습니다. 트럭이 좁은 시골길을 달렸습니다. 양옆으로 밭과 바다가 펼쳐졌습니다. 도시의 소음은 사라지고 파도 소리와 바람 소리만 들렸습니다. 여기서 새로 시작하는 거야. 서미의 눈에 처음으로 희망의 빛이 돌았습니다. 차가운 거리에서 쫓겨난 여인은 마침내 새로운 땅에 발을 디뎠습니다. 그곳은 아무도 그녀의 과거를 모르는 곳, 그리고 그녀가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그녀에게 더 큰 시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5년이 흘렀습니다. 서울에서 쫓겨났던 그 여인은 이제 섬 사람들이 믿고 의지하는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 곁엔 3명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녀가 어떻게 이 5년을 견뎌냈는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2030년 봄, 남해의 작은 섬 그도. 새벽 6시. 서미인은 아이들의 제잘거리는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형, 내 신발 어딨어? 나 몰라. 내가 어제 어디 뒀는데? 엄마, 민준이가 내 신발 숨겼어. 미인은 웃으며 일어났습니다. 5년 전 그 절망의 날들이 거짓말처럼 느껴질 만큼 지금 그녀의 삶은 평화로웠습니다. 민준아, 민서 신발 찾아줘. 민재야, 세수하고 와. 내 엄마. 새 쌍둥이. 김민준, 김민서, 김민재. 올해 5살이 된 아이들은 미의 전부였습니다. 그날 출산의 순간을 미는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통영병원 응급실. 조산위기. 그리고 의사의 말. 쌍둥이가 아니라 새 쌍둥이입니다. 힘내세요. 3명. 미인은 그때 처음으로 자신이 3명의 아이를 품고 있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DNA 검사가 조작되었다는 또 하나의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건강했고 미인은 그들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오전 8시. 그도 보건소. 선생님, 어제 허리 삔 거 좀 봐주세요. 할머니, 이리 오세요. 어디가 아프세요? 미인은 능숙하게 환자들을 돌봤습니다. 5년 동안 그녀는 이 섬의 유일한 의사로서 주민들의 건강을 책임져 왔습니다. 감기부터 골절, 고혈압 관리까지. 섬에는 큰 병원이 없었기에 미의 역할은 절대적이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우리 할배가 살았어. 고맙소. 별 말씀을요. 제 일일 뿐이에요. 미인은 서미라는 이름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과거는 철저히 숨겼습니다. 아무도 그녀가 서울에서 왔다는 것, 의사 면허가 있다는 것 외엔 알지 못했습니다. 결혼했었다는 것도, 남편에게 쫓겨났다는 것도, 그 어떤 것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선생님, 아이들 점심은 제가 챙겨 드릴게요. 보건소 간호사 김순자가 말했습니다. 50대의 순자 씨는 미가 처음 섬에 왔을 때부터 많은 도움을 준 사람이었습니다. 감사해요, 순자 씨. 오늘 환자가 좀 많네요. 요즘 환절기라 그래요. 선생님도 무리하지 마세요. 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음 환자를 맞이했습니다. 오후 3시. 진료를 마친 미인은 보건소 뒤편의 작은 운동장으로 나갔습니다. 아이들이 놀고 있었습니다. 엄마 왔다. 새 아이가 달려왔습니다. 민준이는 장난감 자동차를 들고, 민서는 그림책을, 민재는 공을 들고 있었습니다. 재미있게 놀았어? 응. 엄마, 나 오늘 그림 그렸어. 민서가 그림책을 펼쳐 보였습니다. 서툰 솜씨지만 집과 바다, 그리고 4명의 사람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이게 누구야? 엄마, 나 민준이 오빠 민재. 우와, 잘 그렸네. 엄마가 여기 붙여둘게. 미인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엔 언제나 숨겨진 슬픔이 있었습니다. 아빠가 없는 그림. 평생 그렇게 그리게 될까? 저녁 7시. 보건소 2층 숙소. 미인은 아이들과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오늘 메뉴는 된장찌개와 고등어구이. 순자 씨가 아침에 가져다 준 것이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천천히 먹어. 민준이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 아빠는 언제 와?
미의 손이 멈췄습니다. 이 질문. 아이들이 말을 배운 이후로 수없이 들었던 질문이었습니다. 아빠는 지금 멀리 있어. 왜? 일 때문에. 언제 와? 조금 있으면.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미희는 아이들에게 진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너희 아빠는 너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릴 버렸어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빠한테 전화하면 안 돼? 민서가 물었습니다. 아빠는 지금 전화 받을 수 없어. 바쁘거든. 아빠 보고 싶어. 민재가 말했습니다. 미희의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엄마도 보고 싶어. 그날 밤 아이들을 재운 후 미희는 창가에 앉아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달빛이 바다를 비추고 파도 소리가 고요하게 들렸습니다. 김재민, 당신은 지금 뭘 하고 있을까? 5년 동안 단 한 번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미희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서로에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자랄수록 그 질문은 더 잦아졌습니다. 아빠는 어디 있어요? 미희는 서랍을 열어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결혼식 날 찍은 사진. 웃고 있는 재민과 자신. 우리 정말 행복했었는데. 그녀는 사진을 다시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미희는 왕진을 나갔습니다. 섬 북쪽 마을에 사는 할아버지가 몸이 안 좋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선생님 고맙소. 먼 길 오시느라 고생했어. 별 말씀을요. 혈압이 좀 높으시네요. 약 처방해 드릴게요. 왕진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미희는 해변가를 걸었습니다. 아이들은 순자 씨가 돌봐주고 있었습니다. 바닷바람이 머리카락을 날렸습니다. 미희는 바다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대로 평생 이곳에서 살게 될까? 아이들이 학교에 들어가면 어떻게 하지? 중학교, 고등학교는 섬에 없습니다. 결국 본토로 나가야 합니다. 그때가 되면 서울로 돌아가야 할까? 아니, 서울은 안 됩니다. 그곳엔 재민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마주칠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순자 씨였습니다. 선생님, 빨리 오세요. 응급환자예요. 무슨 일이에요? 산에서 사고가 났대요. 등산객이 떨어졌대요. 미희는 곧바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보건소 응급실. 30대 남자가 들것에 실려왔습니다. 얼굴은 흑투성이었고 다리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의식은 있나요? 네, 있어요. 근데 다리가. 알았어요. 제가 볼게요. 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은 아이들이 자기 아이라는 걸 믿지 않아요. 뭐라고요? 조작된 DNA 검사 때문에요. 그래서 저를 쫓아냈어요. 순자 씨는 충격받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 일이. 누가 그런 짓을 한 거예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제 와서 진실을 밝힌다 해도 그 사람이 믿을까요? 5년이나 지났는데. 하지만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아니에요. 차라리 이대로가 나아요. 아이들이 거부당하는 걸 보느니 차라리 제가 다 떠안는 게 낫죠. 오후 4시 미희는 아이들을 데리러 유치원에 갔습니다. 엄마. 새 아이가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민재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민재야, 무슨 일 있어? 아니야. 유치원 선생님이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오늘 민재가 친구랑 싸웠어요. 네? 왜요? 친구가 너네 아빠 없지? 라고 놀려서. 미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민재가 그 친구를 밀었어요. 다행히 크게 다치진 않았지만. 죄송해요. 제가 잘 타일러 볼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재는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민재야. 엄마한테 말해봐. 무슨 일이었어? 친구가. 우리 아빠 없다고 놀렸어. 민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화가 났어. 우리도 아빠 있는데.
미희는 길 한가운데서 무릎을 꿇고 아이를 안았습니다. 민재야,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왜 미안해? 잘못한 거 없잖아. 엄마가 너희한테 아빠를 만들어주지 못해서. 괜찮아, 엄마. 우리 엄마만 있으면 돼. 민준이와 민서도 엄마를 안았습니다. 엄마 울지 마. 우리가 지켜줄게. 네 식구는 길 한가운데서 한참을 껴안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아이들을 재운 후 미희는 오랜만에 일기를 썼습니다. 2030년 4월 15일. 아이들에게 미안하다. 내가 더 강했어야 했는데. 내가 진실을 밝혔어야 했는데. 하지만 나는 겁쟁이였다. 거부당할까봐, 다시 무너질까봐 두려웠다. 아이들아, 미안하다. 엄마가 용기를 내지 못해서. 펜을 놓고 미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이 밝았습니다. 바다는 고요했습니다. 언젠가는 아이들에게 진실을 말해야겠지. 하지만 그날이 언제일지 미희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다만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갈 뿐이었습니다. 며칠 후, 섬에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미희 선생님 아이들 아빠가 정말 없대요. 불쌍하게. 새 쌍둥이를 혼자 키우다니. 근데 아빠가 누군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미희는 그 소문들을 들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설명할 수도 설명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아이들만 지킬 수 있다면 세상이 뭐라 하든 상관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준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 아빠 이름이 뭐야? 미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김재민. 김재민? 응. 우리가 크면 아빠를 찾을 수 있어? 미희는 아이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민준아, 엄마가 약속할게. 너희가 정말 아빠를 만나고 싶다면 엄마가 방법을 찾아볼게. 진짜? 응, 진짜. 하지만 미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울지. 아이들의 순수한 질문은 미희의 마음을 매일 후벼 팠습니다. 그녀는 사랑 대신 용서를 가르치려 했지만 운명은 이미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어떤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태풍이 몰아치던 그날 밤 서미인은 한 생명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찍힌 단 한 장의 사진이 그녀의 평화로운 삶을 흔들기 시작합니다. 운명은 때로 폭풍우와 함께 찾아옵니다. 2030년 8월. 제7호 태풍 카논이 남해안을 강타했습니다. 주민 여러분, 외출을 자제해 주시고 안전한 곳에 대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 방송이 울려 퍼졌습니다. 거센 바람이 나무를 휘청거리게 만들었고 파도는 방파제를 넘어 도로까지 밀려왔습니다. 오후 7시 보건소 2층. 미희는 아이들과 함께 안전하게 실내에 있었습니다. 엄마, 무서워. 민서가 엄마 품에 파고들었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있잖아. 바람 소리가 너무 커. 곧 지나갈 거야. 걱정 마.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박 소장이었습니다. 선생님,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세요? 북쪽 산길에서 산사태가 났대요. 그리고 거기에 사람이 갇혀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어요. 뭐라고요? 지금 구조대가 오고 있는데 시간이 걸려요. 선생님이 먼저 가보실 수 있으세요? 미희는 망설였습니다. 밖은 위험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다치고 있다면. 알겠습니다. 지금 갈게요. 조심하세요. 미희는 순자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순자 씨, 죄송한데 우리 집 아이들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무슨 일이세요? 응급 환자가 생겼어요. 제가 가봐야 해요. 이 날씨에요? 위험해요. 괜찮아요. 곧 돌아올게요. 10분 후 순자 씨가 도착했습니다. 미희는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금방 올게. 순자 이모 말 잘 듣고 있어. 엄마 어디가? 일 때문에 잠깐 나갔다 올게. 걱정 마. 미희는 응급 가방을 들고 나갔습니다. 밖은 전쟁터 같았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고 바람은 미의 몸을 밀어냈습니다. 우산은 순식간에 뒤집혔습니다. 제 길. 미희는 우산을 버리고 그냥 뛰었습니다. 응급 가방을 꽉 움켜쥔 채 북쪽 산길까지는 차로 10분 거리. 하지만 도로가 일부 침수되어 있었습니다. 조심해서 가야 해. 미희는 천천히 차를 몰았습니다. 와이퍼가 미친 듯이 움직였지만 앞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20분 후 산사태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도로 한쪽이 무너져 내렸고 흙더미 속에 차 한 대가 반쯤 묻혀 있었습니다. 저기. 미희는 차에서 내려 달려갔습니다. 차 안에 남자 한 명이 있었습니다. 30대 후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머리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정신 차리세요. 미희가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남자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누구세요? 저 의사예요. 움직일 수 있어요? 다리가 끼었어요. 차 문은 찌그러져서 열리지 않았습니다. 미희는 뒷문을 시도했습니다. 다행히 열렸습니다. 제가 들어갈게요. 잠깐만 참으세요. 미희는 좁은 공간으로 몸을 밀어 넣었습니다. 남자의 다리는 운전석 아래에 끼어 있었습니다. 움직이면 안 돼요. 제가 다리를 빼볼게요. 고맙습니다. 미희는 조심스럽게 남자의 다리를 살폈습니다. 골절인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아파요? 네, 많이. 움직여 볼게요. 참으세요. 5분간의 사투 끝에 미희는 남자의 다리를 빼냈습니다. 나왔어요. 이제 나가야 해요. 차가 더 무너질 수 있어요. 제가 혼자 못 걸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미희는 남자를 부축해 차 밖으로 나왔습니다. 둘 다 온몸이 진흙투성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콰르르릉. 산 위에서 또 다른 흙더미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위험해. 미희는 남자를 끌고 옆으로 굴렀습니다. 흙더미는 그들이 있던 자리를 덮쳤습니다. 두 사람은 도로 옆 풀밭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숨이 가빴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당신 덕분에 살았어요. 미희는 응급 가방을 열어 남자의 상처를 확인했습니다. 머리를 다치셨네요. 지혈부터 해야겠어요. 고맙습니다, 선생님. 천만에요. 제 일일 뿐이에요. 그때 구조대 차량이 도착했습니다. 저기요. 여기 부상자 있어요. 1시간 후. 보건소. 남자는 간단한 치료를 받고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었습니다. 미희는 차트를 작성하며 물었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이태준입니다. 직업은요? 서울대학교 교수입니다. 해양생물학과. 아, 교수님이시군요. 그도에는 무슨 일로? 연구 때문에 왔어요. 이 지역 해양 생태계를 조사 중이었는데 태풍이 올 줄 몰랐어요. 날씨 예보를 못 보셨어요? 봤는데 이 정도일 줄은 몰랐죠. 이태준은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덕분에 목숨을 구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다행이에요. 큰 부상이 아니라서. 선생님 성함은? 서미입니다. 서미 선생님. 정말 대단하세요. 이 날씨에 구하러 오시다니. 제 일이니까요. 미희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때 보건소 문이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선생님, 사진 찍어도 될까요? 섬 이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에는 카메라가 있었습니다. 사진이요? 네, 이렇게 멋진 구조 장면을 기록해야죠. 우리 보건소 선생님이 태풍 속에서 생명을 구했다고. 아니에요, 그냥. 에이, 괜찮아요. 교수님도 같이 찍으시죠. 이태준도 난처한 표정을 지었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자, 웃으세요. 찰칵. 사진이 찍혔습니다. 진흙투성이가 된 미와 이태준 그리고 뒤에 보이는 세 아이들.
순자 씨가 아이들을 데리고 온 것입니다. 엄마, 엄마 괜찮아? 아이들이 달려왔습니다. 응, 괜찮아. 걱정했지? 응, 무서웠어. 이장이 아이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오, 새 쌍둥이. 이것도 같이 찍읍시다. 영웅 엄마와 새 아이들. 찰칵찰칵. 몇 장의 사진이 더 찍혔습니다. 미인은 불편했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섬에서는 이런 게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풍은 지나갔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바다는 잔잔했습니다. 이태준은 아침 일찍 보건소를 방문했습니다. 선생님, 어제 정말 감사했습니다. 괜찮으세요? 어지럽진 않으세요? 네, 덕분에 많이 나아졌어요. 다행이네요. 하지만 서울 가시면 병원에서 정밀 검사 받으세요. 네, 그러겠습니다. 이태준은 명함을 꺼냈습니다. 제 연락처예요. 혹시 서울 오실 일 있으면 연락 주세요. 제가 꼭 보답하고 싶습니다. 괜찮아요, 정말. 아니에요. 생명의 은인인데요. 미인은 명함을 받았습니다. 이태준. 서울대학교 해양생물학과 교수. 그럼 조심해서 가세요. 네, 선생님도 건강하세요. 이태준이 떠난 후 미인은 명함을 서랍에 넣었습니다. 다시 볼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며.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어제 찍힌 그 사진이 곧 전국으로 퍼질 것이라는 것을. 3일 후. 이장이 보건소로 뛰어 들어왔습니다. 선생님,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세요? 선생님이 유명해지셨어요. 네? 이장은 핸드폰을 보여줬습니다. SNS에 올라온 게시물이었습니다. 태풍 속 생명을 구한 섬 의사 그리고 새 쌍둥이. 사진과 함께 글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남해의 작은 섬 그도. 이곳에서 한 여의사가 태풍 속에서 구조 활동을 펼쳤습니다. 그녀는 홀로 새 쌍둥이를 키우면서도 섬 주민들을 위해 헌신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영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좋아요 1만 5천 개. 댓글 수백 개. 이게 어떻게? 이태준 교수님이 올리셨대요. SNS에. 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사진 속 그녀의 얼굴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새 아이들의 얼굴도. 이건 안 돼. 왜요? 좋은 일인데. 아니에요. 이러면 안 되는데. 미인은 핸드폰을 쥔 채 얼어붙었습니다. 서울에서 이 사진을 보면 어떻게 하지? 재민이가 보면? 아니야, 설마. 이런 작은 게시물을 그 사람이 볼 리 없어. 하지만 미의 불안은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서울 강남의 한 병원에서 강남제일병원 원장실. 김재민은 커피를 마시며 SNS를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연히 한 게시물을 보게 되었습니다. 태풍 속 생명을 구한 섬 의사 그리고 새 쌍둥이. 클릭. 사진이 화면에 떴습니다. 김재민의 손이 멈췄습니다. 커피잔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이게 사진 속 여자. 진흙투성이었지만 그 얼굴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미야? 그리고 그녀 옆에 있는 새 아이들. 쌍둥이가 아니라 새 쌍둥이. 김재민은 사진을 확대했습니다. 아이들의 얼굴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 아이들의 눈, 코, 입. 모두 자신을 닮아 있다는 것을. 이럴 수가. 김재민의 세계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장의 사진이 멈춰 있던 시간을 다시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태풍은 지나갔지만 더 큰 폭풍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 선 남자. 국내 최고의 정형외과 의사로 추앙받는 김재민. 하지만 그의 마음속엔 지울 수 없는 공허함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5년간 성공 가도를 달렸지만 행복하지 않았던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5년 전 그날. 김재민은 서미희를 쫓아낸 후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텅 빈 집.
그의 손에는 DNA 검사 결과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생물학적 친자 관계 없음. 내가 옳은 결정을 한 거야. 그는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쪽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출근길. 비서 한유진이 커피를 건넸습니다. 원장님 잘 주무셨어요? 응. 어제 일 힘드셨죠? 괜찮아. 한유진은 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잘하셨어요. 그런 여자는 빨리 정리하는 게 맞아요. 재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정말 미가 날 배신한 걸까? 하지만 증거가 있었습니다. DNA 검사 결과. 그것만큼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1년 후. 김재민은 강남 제1병원의 과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축하합니다, 김 과장. 동료들이 축하주를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나저나 재혼 계획은 없으세요? 좋은 분 소개해 드릴까요? 아니, 괜찮습니다. 지금은 일에 집중하고 싶어서요. 사실 재민은 재혼을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미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지금쯤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아이는 무사히 낳았을까? 하지만 그는 찾아보지 않았습니다. 찾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3년 후. 김재민은 강남 제1병원의 원장이 되었습니다. 언론에서 그를 젊은 천재 의사라고 불렀습니다. 김재민 원장 국내 정형외과 분야의 새로운 장을 열다.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시상식 무대에 선 재민. 이 상을 받게 되어 영광입니다. 앞으로도 환자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수 소리가 터졌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온 재민은 텅 빈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트로피를 바라보며 그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다 무슨 소용인가? 성공했습니다. 부와 명예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꿈에 미가 나왔습니다. 눈 내리는 겨울날 문 앞에 선 그녀. 재민아 제발. 재민은 그때마다 식은땀을 흘리며 깼습니다. 5년 후 현재. 김재민의 하루는 완벽하게 짜여 있었습니다. 오전 6시 기상 1시간 운동. 8시 출근 저녁 9시까지. 수술과 진료. 원장님 오늘 수술 3건 예정되어 있습니다. 알겠네. 수술실. 재민은 메스를 들었습니다. 그의 손은 정확했습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움직였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원장님. 간호사들이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재민은 아무 감흥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저 기계처럼 일을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점심시간. 재민은 혼자 식사를 했습니다. 원장님 같이 드실래요? 한유진이 다가왔습니다. 아니, 괜찮아. 요즘 안색이 안 좋으신데. 괜찮다니까. 한유진은 아쉬운 표정을 지으며 돌아갔습니다. 재민은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5년 동안 한유진은 곁을 지켰습니다. 언제나 그를 도왔고 챙겼습니다. 저 여자는 왜 날 이렇게 챙기는 걸까? 하지만 재민은 한유진에게 아무런 감정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저녁 8시 원장실. 재민은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재민아, 요즘 어떠니?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재혼은 생각 안 하니? 엄마가 좋은 집안 딸 소개시켜 줄까? 아니요, 괜찮습니다. 넌 언제까지 혼자 살 거니? 미, 그 여자 일은 잊어버려. 미의 이름을 듣는 순간 재민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재민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잊어버리라고? 잊을 수 있으면 진작 잊었겠지. 그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결혼식 날 찍은 사진. 웃고 있는 미와 자신. 미야, 넌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니? 그는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내가 잘못 판단한 걸까? 정말 넌 날 배신한 걸까? 의심이 자라났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5년이나 지났는데. 다음 날 오전. 재미는 커피를 마시며 잠시 휴식을 취했습니다. 무심코 SNS를 열었습니다. 최신 피드를 스크롤하다가 한 게시물에 눈이 멈췄습니다. 태풍 속 생명을 구한 섬 의사 그리고 새 쌍둥이. 호기심에 클릭했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보는 순간 쾅당 손에서 커피잔이 떨어졌습니다. 이게 사진 속 여자. 진흙투성이었지만 그 얼굴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미야?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그리고 그녀 옆에 있는 새 아이들. 새 쌍둥이? 재미는 사진을 확대했습니다. 아이들의 얼굴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첫 번째 아이. 자신의 눈을 닮았습니다. 두 번째 아이. 자신의 코를 닮았습니다. 세 번째 아이. 자신의 입을 닮았습니다. 이럴 수가. 재민의 손이 떨렸습니다. 게시물을 읽었습니다. 남해 그도의 서미 의사. 홀로 새 쌍둥이를 키우며 섬 주민들을 위해 헌신하고 있습니다. 5년 전 이 섬에 왔다고 합니다. 5년 전. 자신이 미를 쫓아낸 시기. 아니야. 설마. 재미는 계속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아이들의 나이는 대략 5세쯤 되어 보였습니다. 내가 미를 쫓아낸 게 5년 전. 그녀는 임신 7개월이었어. 그럼 아이들의 나이는 지금 5세. 계산이 딱 맞아 떨어졌습니다. 그럼 저 아이들이? 재미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저 아이들이 내 아이들이란 말인가? 그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하지만 DNA 검사 결과는 쌍둥이가 아니라 새 쌍둥이였어. 검사가 잘못된 걸까? 아니면 누가 조작한 걸까? 재미는 곧바로 5년 전 DNA 검사를 의뢰했던 병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저 5년 전에 DNA 검사를 의뢰했던 김재민인데요. 그때 결과를 다시 확인하고 싶습니다. 잠시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5분 후. 원장님, 죄송하지만 그때 자료가 삭제되어 있습니다. 뭐라고요? 누군가 시스템에 접근해서 삭제한 것 같습니다. 복구가 불가능합니다. 그럴 리가. 재미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조작이었어. 누군가 나를 속인 거야. 그리고 한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한유진. 재미는 곧바로 비서실로 달려갔습니다. 한유진. 네, 원장님. 한유진이 밝게 웃었습니다. 5년 전 DNA 검사. 당신이 조작한 거야? 한유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솔직히 말해. 당신이 한 거 맞지? 침묵.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줬습니다. 왜? 왜 그런 짓을 한 거야? 한유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죄송하다고? 그게 다야? 저는 원장님을 사랑했어요. 뭐? 그 여자가 원장님 곁에 있는 게 싫었어요. 그래서 내 인생을 망쳤어? 내 아내를 쫓아냈어? 재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원장님, 저는 원장님을 위해서. 닥쳐. 당장 나가. 원장님, 나가라고. 한유진은 눈물을 흘리며 방을 나갔습니다. 재민은 혼자 남았습니다. 그리고 무릎이 꺾였습니다. 내가 뭘 한 거야? 5년 동안 미인은 혼자 새 아이를 키웠습니다. 그가 쫓아낸 그 여자는 아무 잘못도 없었습니다. 미안해. 미야. 미안해. 재미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성공한 의사, 화려한 명예.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날 밤. 재미는 집에 돌아와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노트북을 열어 남해 그도를 검색했습니다. 작은 섬. 인구 200명.
서울에서 5시간 거리 거기 있었구나. 그는 달력을 펼쳤습니다. 내일부터 3일간 일정이 비어 있었습니다. 가야 해. 지금 당장. 재미는 가방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5년 만에 그는 다시 그녀를 만나러 갈 것입니다. 용서를 빌기 위해. 그리고 아이들을. 자신의 아이들을 만나기 위해. 미야, 기다려. 내가 간다. 화려한 조명 아래 선 남자는 사실 텅 빈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세상이 떠들어대는 성공이 얼마나 공허한지. 닫혀있던 문이 다시 열립니다. 5년 만에 재회. 하지만 그 문을 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상처는 너무 깊었고 시간은 너무 많이 흘렀습니다. 오늘은 운명이 다시 두 사람을 마주하게 만드는 순간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재민은 서울을 떠났습니다. 고속버스 안. 창밖으로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5년 만이구나. 그의 가슴은 두근거렸습니다. 설렘보다는 두려움이 더 컸습니다. 미가 날 용서해 줄까? 아이들은 날 받아들여 줄까? 답을 알 수 없었습니다. 4시간 후 통영 여객선 터미널. 구도행표 한 장이요. 15,000원입니다. 표를 받아 들고 대합실로 들어가는 재민.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배가 출항했습니다. 파도가 배를 흔들었고 갈매기들이 따라왔습니다. 재민은 갑판에 서서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미인은 5년 동안 이 바다를 보며 살았구나. 혼자서. 새 아이를 키우면서.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1시간 후 구도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섬. 언덕 위로 몇 채의 집들. 그리고 작은 포구. 여기서 미가 살고 있어. 배가 부두에 닿았습니다. 재민은 천천히 내렸습니다. 오후 2시. 그도 마을. 재민은 마을 어귀에서 한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저기 보건소가 어디 있나요? 보건소? 저기 언덕 올라가면 있어요. 미 선생님 찾아가세요? 네, 그렇습니다. 아이고, 우리 선생님 찾아오는 사람도 있네. 어디서 오셨어요? 서울에서요. 먼 데서 오셨네. 가는 길 조심하세요. 재민은 언덕을 올라갔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이제 곧 만나게 되는구나. 보건소가 보였습니다. 낡은 2층 건물. 재민은 문 앞에 섰습니다. 손을 들어 문을 두드리려 했지만 멈췄습니다. 들어가도 될까? 미희가 날 보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그때 보건소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한 여자가 나왔습니다. 서미. 5년 만에 보는 그녀. 시간은 그녀를 변화시켰습니다. 더 여유였고 더 단단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미희야. 재민의 목소리에 미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를 본 순간 미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재민? 미희야, 나야. 미희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났습니다. 왜 여기 온 거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뭐가? 다 내 잘못이었어. 나는 속았어. 미희는 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5년 만에 와서 하는 말이 그거야? 미희야, 돌아가. 여긴 내가 올 곳이 아니야. 미희는 돌아서려 했습니다. 잠깐만, 제발. 재민이 그녀의 팔을 잡았습니다. 아이들을 보고 싶어. 미희가 멈췄습니다. 아이들? SNS에서 봤어. 새 쌍둥이. 내 아이들이지? 미희는 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내 아이들? 지금 와서 무슨 소리야? 미안해. 내가 잘못 판단했어. DNA 검사가 조작된 거였어. 알아? 나도 알고 있었어. 그럼. 하지만 넌 날 믿지 않았잖아.
증거만 믿었지. 재민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5년 동안 난 혼자였어. 출산도 혼자, 육아도 혼자, 모든 걸 혼자 했어. 미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이들이 매일 밤 아빠를 찾을 때 난 뭐라고 말해야 했는지 알아?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야? 미안하다는 말로 지난 5년이 지워져? 아니야. 하지만 돌아가. 내가 여기 있을 자리는 없어. 미희는 보건소 안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엄마. 새 아이가 보건소에서 뛰어나왔습니다. 민준, 민서, 민재. 재민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아이들은 재민을 보고 멈췄습니다. 엄마, 저 아저씨 누구야? 민준이 물었습니다. 재민은 아이들을 바라봤습니다. 자신을 닮은 눈, 코, 입. 눈물이 났습니다. 이 아이들이 내 아이들. 민준아, 안으로 들어가. 미희가 아이들을 데리고 들어가려 했습니다. 잠깐만. 재민이 소리쳤습니다. 제발. 한 번만 얘기할 기회를 줘. 미희는 망설였습니다. 아이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재민을 바라봤습니다. 저 아저씨. 울고 있어. 민서가 속삭였습니다. 엄마, 왜 울어? 모르겠다. 미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이들, 안으로 들어가 있어. 엄마가 금방 갈게. 네, 엄마. 아이들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미희는 재민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5분만 줄게. 보건소 옆 벤치.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미희가 먼저 물었습니다. SNS에서 사진을 봤어. 그리고 아이들이 날 닮았더라. DNA 검사를 다시 확인해 봤어. 누군가 조작한 거였어. 누가? 내 비서. 한유진. 미희는 그 이름을 기억했습니다. 그 여자. 역시나. 미안해. 내가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어. 널 의심한 게.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가 아니잖아. 알아. 알고 있어. 재민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나 아이들을 알고 싶어. 아버지로서. 아버지? 미가 비웃었습니다. 5년 동안 어디 있다가 이제 와서 아버지라고? 나도 알아. 내가 자격이 없다는 거. 하지만 그래, 자격 없어. 넌 이미 아버지가 될 기회를 스스로 버렸어. 재민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은 괜찮아. 나 하나로도 충분해. 미희야. 돌아가. 다신 나타나지 마. 미희가 일어섰습니다. 미희야, 제발. 재민이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 변했어. 지난 5년 동안 매일 널 생각했어. 후회했어.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우리. 안 돼. 미희는 단호했습니다. 이미 끝났어. 5년 전에. 그녀는 손을 뿌리치고 보건소로 걸어갔습니다. 재민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미희야. 그날 밤. 재민은 섬의 작은 민박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미희는 단호했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어. 아이들. 내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다음 날 아침. 재민은 다시 보건소로 갔습니다. 그리고 놀이터에서 노는 아이들을 발견했습니다. 민준, 민서, 민재. 재민은 멀리서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내 아이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민준이 재민을 발견했습니다. 아, 어제 그 아저씨다. 아이들이 다가왔습니다. 아저씨, 어제 왜 울었어요? 민서가 물었습니다. 그건. 아저씨, 우리 엄마 아는 사람이에요? 민재가 물었습니다.
응. 옛날에 알았어. 친구였어요? 그것보다 더 가까운 사이였어. 아이들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민준이 물었습니다. 아저씨 이름이 뭐예요? 김재민. 그 순간 민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김재민? 우리 아빠 이름도 김재민인데. 재민의 심장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내 아빠? 응. 엄마가 말해줬어. 우리 아빠 이름이 김재민이래. 민서가 재민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혹시 아저씨가 우리 아빠예요? 재민은 울컥했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때 미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들, 안으로 들어와. 아이들이 돌아봤습니다. 엄마, 빨리 들어와. 미희가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재민을 노려봤습니다. 아이들한테 뭐라고 한 거야? 아무 말도 안 했어. 거짓말. 아이들이. 진짜야. 아이들이 먼저 물어봤어. 민준이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저 아저씨 이름이 김재민이래. 우리 아빠랑 같아. 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민준아, 안으로 들어가. 근데 엄마, 혹시 저 아저씨가. 들어가. 미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아이들은 놀라서 안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미희는 재민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경고했잖아. 아이들한테 접근하지 말라고. 미희야, 난 단지. 다신 오지 마. 안 그러면 경찰 부를 거야. 미희야. 하지만 미희는 돌아서서 보건소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재민은 그 앞에 서서 한참을 망연자실했습니다. 그날 저녁, 재민은 민박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포기해야 할까? 아니면 계속 시도해야 할까?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저. 보건소 간호사 김순자입니다. 재민이 문을 열었습니다. 50대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네, 들어오세요. 순자는 방에 들어와 앉았습니다. 선생님 일 때문에 왔어요. 미희를 아시는군요. 네, 5년 동안 함께 일했어요. 선생님이 5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이들을 혼자 키우면서 밤낮 없이 환자들을 돌보면서 단 한 번도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고 얼마나 애썼는지. 죄송합니다. 사과는 선생님한테 하세요. 저한테 할 필요 없어요. 미희가 날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당연하죠. 쉽게 용서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순자는 재민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알아둬야 해요. 뭔데요? 아이들은 아빠를 원하고 있어요. 매일 밤 아빠를 찾아요. 재민의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진심이라면 포기하지 마세요. 선생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아이들을 위해서. 순자는 일어섰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그녀가 떠난 후 재민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총총했습니다. 포기하지 마.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재민은 결심했습니다. 운명은 다시 문을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그 문을 여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김재민은 서미의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새 아이들은 아버지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